이렇게 위장에도 좋고 여러모로 효과가 좋은 생강, 그럼 아무나 다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제가 담적병에 대한 시리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적병이나 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이전 담적병 영상 시리즈물들을 찬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여러 식품 중에서도 생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약방에 감초란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감초보다 더 많이 쓰는 약재가 생강 그리고 대추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약 처방할 때 다른 한약재가 흡수가 잘 되게끔 하고 한약 맛이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처방 한 첩당 강삼편조임에 줄여서 강삼조이, 생강 3쪽, 대추 2쪽을 넣곤 하거든요.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과 수족냉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강을 먹으면 맛이 어떤가요? 알싸하고 혀가 아리잖아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강의 대부분의 효능은 이 두 성분에 의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에서 찬 기운을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시켜줍니다. 또한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니 수족냉증에도 무척 효과가 좋습니다.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생강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증이 있을 때는 그냥 생강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껍질을 벗겨서 말린 건강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더 효과적이라면 생강 껍질을 벗겨 말린 건강을 살짝 구운 포 건강으로 쓰시면 좋은데요. 댁에서는 건강을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노릇하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기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과 가래를 줄여주고 코와 몸에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맑은 콧물이 나는 감기 초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 완화입니다. 진저롤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없애주고 진지배련이라고 하는 성분은 부종을 빼줍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붓기가 해소됩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생강의 관절염,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덧과 멀미 예방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멀미할 때, 특히나 임산부의 입덧에 생강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덧할 때, 멀미할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 전에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관혈입니다. 혈자리로 내관이 있다면 식품으로는 생강이 있습니다. 단, 입덧을 지나서 임신 안정기에 들어있을 때는 생강을 복용하는 것이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일상적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입덧이 있을 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위장 기능 개선입니다. 사실 생강의 가장 중요한 효능인데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속이 차서 나타나는 소화불량, 구토, 복통, 설사, 복부 팽만 등의 위장 증상 완화에 매우 좋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요. 또 담즙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성분,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의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강을 빼먹지 않고 요리할 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장어 요리집입니다. 기름지고 느끼한 장어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장 운동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예민하고 특히나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한약을 처방할 때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처방할 때는 생강을 말린 건강을 많이 처방합니다. 실제로 위장의 문제, 즉 저희 한의원의 담적병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한약을 처방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처방하는 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위장 내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는 것을 방지해 주고 이로 인해서 담적의 재료가 되는 담음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담적병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기침입니다. 생강은 만성기침에 좋은데요. 이때 생강을 달여서 생강차로 드시는 게 좋은데 꿀과 함께 배합하시면 효능이 더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생강 복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이렇게 위장에도 좋고 여러모로 효과가 좋은 생강, 그럼 아무나 다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당뇨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 되는데, 단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당뇨약으로도 혈당이 낮춰지고 생강으로도 혈당이 낮춰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강을 다량으로 장복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감기, 급성 염증성 질환, 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열을 발산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열감기로 고열이 있을 때, 또 급성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항생제라든가 해열제를 드실 때는 생강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등의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열을 발생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면도 있지만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염증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고, 평소에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은 분들에게는 체질적으로 생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 12지장 궤양이 있거나 속이 쓰린 분들입니다. 위 12지장 궤양이 있으시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생강을 드셨을 때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이 더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속이 더 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생강의 양을 아주 적게 해서 생강차를 드시거나 아니면 생강차에 대추와 감초를 넣어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오히려 생강을 드시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입니다. 생강이 피를 맑게 또 하지만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곰팡이 핀 생강은 바로 버리는 게 좋다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놔두면 다 못 쓰고 남는 경우가 많아서 냉장 보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를 까먹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요,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B1으로 인체에서 발암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요,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멀쩡해 보이는 조직에도 섬유질을 타고 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쓰고 남은 생강은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고요. 혹시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싶으시면 바로 다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 담적보감 31편으로 생강의 효능 6가지, 혈액순환과 수족냉증, 감기, 관절염 완화, 입덧과 멀미 예방, 위장기능 개선, 기침, 그리고 생강을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 5가지, 당뇨 환자분들, 열감기 염증성 질환, 몸에 열이 많은 분들, 궤양 환자,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는 분들, 그리고 곰팡이 핀 생강은 바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